네, 안녕하세요. 오늘 썸네일에는 제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 파이코인 측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커톤 대회에서 관심이 있었던 그 NFT하고 헬스 건강 앱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할 계획이었는데 이래저래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 뭐 어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봐보시죠. 그래서 썸네일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 이 사람들을 알게 된 거 고맙다. 참 그리고 참 뭐 정말 뭐 남자들 많이 하는 얘기지만 첫사랑에 실패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아들 딸이 있었을 텐데 뭐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고 아주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정말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배우는 게 너무 많고 특히 여인의 처음엔 제가 중국 여자라서 에이 짱게 그랬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인터뷰나 이 사람 글이나 이 사람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뭐 중요한 얘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NFT하고 헬스 앱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기술 이면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시면은 훨씬 자기 삶에 응용하기 좋지만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의 역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티모시 드래퍼인데요. 보통 팀 드래퍼라고 돼 있죠. 이 사람 뭐 억만장자죠, 정말로 억만장자고 굉장히 이제 미래를 보는 안목도 있고 티모시 그룹도 있고 벤처 캐피탈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안목, 기술에 대한 안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파이코인이 앞으로 암호화폐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팀 드래퍼가요. 팀 드래퍼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뭐 간단하게 설명해서 1958년생이니까 뭐 저랑 학교는 같이 다녔어요. 캘리포니아 사람이고 처음에는 어 굉장히 좀 우습게 봤죠. 그 파이코인 거 사기야 그랬는데 이 사람도 이제 학부는 스탠포드 나오고 이제 석사하고 MBA는 하버드에서 하고 또 이제 하버드에서 온 공부한 그런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티모시 쿡 드래프 is an American venture capital investor, founder of venture fisher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스타트업 회사 이 사람 스타트업 회사에 관한 책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 파이책을 하는 분들은 핸드폰을 잘 바꾸지 않는다. 아주 소중히 다룬다. 왜? 비싸서? 누가 사준 것이라서?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핸드폰과 다르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저도 뭐 저희 집 아이가 뭐 아빠 그 핸드폰 자기가 뭐 하나 사줄까요? 뭐 어쩔까요? 그래서 아 됐어. 아빠 이거 좋아.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 여기 뭐 파이코인도 있고 또 뭐 뭐 다른 거 지갑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얼마 전에 이런 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비밀 구조 파이 비밀 구조 같은 거는 항상 이렇게 온라인 왜 이제 지갑에 이게 핫 월렛하고 콜드 월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핫 월드가 콜드 월릿의 차이는 이런 한 메일 핫메일에 올라 있는 이런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데 모두 올라 있는 상태의 뭐 외부 지갑이라든지 뭐 자기 핸드폰의 외부 지갑도 있고 자기 거래소의 지갑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파이 네트워크 상의 지갑도 있지만 그거는 핫 월릿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갑을 자기가 이제 USB에 담아 갖고 가고 있으면 핫이 아니라 한 라인이 아닌 콜드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콜드 월릿이라고 따로 딱 갖고 있는 거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도 뭐 핸드폰에 이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하는 거를 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손으로 적어서 이제 잘 뒀죠. 잘 뒀는데
그래서 핸드폰 뭐 또 바꾸고 파이 네트워크 이렇게 되면 또 귀찮으니까 그냥 아니야 아빠는 그냥 쓸래 그랬는데 이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했다라는 건 뭐냐면 크게 이제 경제학에서 그 재화 굿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나누죠. 자본재와 소비재로 나누죠. 캐피탈 굿즈와 컨슈머 굿즈로 나눠서 자본재는 이제 캐피탈 굿즈는 돈 버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쓰이는 물건이죠. 뭐 크레인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뭐 랜드 스크래퍼 우리로 따지면 뭐 포클레인 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레스토랑에 이제 피자 오븐 그 다음에 컨슈머 굿은 이제 소비재죠. 스마트폰 피자 뭐 정원 도구 그 다음에 홈 키친 오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그림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오븐인데 돈 벌기 위해서 쓰는 오븐은 자본재로 들어가고 그냥 내가 집에서 먹기 위해서 쓰는 오븐은 소비재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제가 파이코인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저의 핸드폰은 소비재였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회사에서 요번에 뭐 좋은 거 나왔는데 바꿔드릴까요? 어쩔까요? 하면 바꿀까? 이제 그래서 사실 몇 번 바꿨죠. 왜? 핸드폰은 소비재였으니까. 그런데 파이코인 하면서부터는 핸드폰이 소비재인가요? 지금 핸드폰으로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들은 핸드폰이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재예요. 그래서 크립토키드 팟캐스트에서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와 파이 네트워크 당신네처럼 하게 되면 10살짜리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말이 정말 실현되겠네요.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거는 핸드폰이 소비재야. 근데 그 아이는 핸드폰으로 파이코인을 채굴을 해. 그 아이한테 핸드폰은 자본재예요. 실제로 이제 앱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지가 12년 됐는데 홈페이지 보게 되면 완전히 뭐 조선시대 홈페이지 보는 것 같이 제가 손을 많이 못 댔어요.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제가 이제 웹 호스팅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PC에 맞는 홈페이지를 하다가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모바일에 맞는 홈페이지로 바꾼단 말이죠. 이런 모바일이 일반적으로 된 게 한 2015년, 16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전부 자사 홈페이지를 모바일에 맞추어서 이제 모든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지금 모바일로 이제 바꾸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에서 앱을 만들고 앱에서 돈을 벌고 뭐 NFT를 하네 뭐 게임을 만들어서 올리네 지금 파이코인도 이제 디벨로퍼에 뭐 게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해서 당신네들의 아이디어를 올려라 아이디어만 올리면 다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그런 것도 뭐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 파이코인 채굴하는 거 말고 이 파이 네트워크 상에서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돈 벌 수 있지? 그거 지금 오픈 AI가 생겼기 때문에요. 다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서서히 그거를 이제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어찌 됐건 이 현재까지 제 주변 친구 중에서 핸드폰을 다 소비재로 쓰는데 그냥 카톡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뭐 이종 전화나 하고 이런 건데 파이코인 하는 친구들 핸드폰은 소비재가 아니라 자본재라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이 들고 있는 소비재가 갑자기 돈 버는 자본재로 바뀌었는데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다른 앵글에서 얘기한 사람이 티모시 드래퍼예요. 티모시 드래퍼는 뭐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고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 미래의 흐름에 맞는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돈 운영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처럼 PB 출신과는 다르죠. 기본적으로 훈련받은 것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죠. 그 사람이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이 사람이 쓴 거, 이거는 제가 뭐 파이 트위터에서 이걸 보긴 봤어요. 그래서 뭐 3,500만 명에서 지금 230개 국가에서 이거를 지금 이제 하는다 이건데, 이 사람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 백서를 보면은 비트코인 얘기도 나와 있고,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를 했다. 전체 인구. 근데 이거 파이코인 이거 비트코인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인구 100억 명을 생각했었다 그래요. 계속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그런데 파이는 각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으로 2,100만 개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파이 네트워크는 1억 명 처음에 1억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1,000억 개, 1억 명 뭐 이런 거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런 게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1,000억 개가 돼도 유동 물량은 200억 개만 정도, 200억 개 정도만 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200억 개 정도 채굴 한 거 같, 200 얼마인가를 채굴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뭐 KYC니 메인넷이니 막 들어간 거거든요. 나중에 1,000억 개가 되더라도 5분의 1 수준을 이 사람들이 시장 유통 물량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억 개 정도 되니까 KYC를 해갖고 지금 제 거도 보면 되지만, 제 거도 보면 그런 게 나오지만, 거기서 200억 개의 채굴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테스트를 막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락업을 해서 400%, 500%, 600% 주는데, 현재 지구상의 인구 이제 78억 명을 이제 볼 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티모시 드래퍼가 나오더라고요. 티모시 드래퍼가 비트코인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파이코인 얘기 들었을 때, 뭐 핸드폰에서 뭐 코인 채굴하는 게 뭐 별건데, 아니 핸드폰에서 비트코인 채굴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채굴은 가능하죠. 처음에 PC에서 채굴하다가 이제 연산 작업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그게 막 전기 동원하고 이렇게 전부 PC 채굴했었잖아요. 핸드폰에서 되죠. 그렇지만 그 사람 핸드폰은 망가진다는, 그렇게 오래 못 쓰고 망가진다라는 거죠. 이랬던 티모시 드래퍼가 9월 달에 이 사회자가 티모시 드래퍼가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하더니 자기 속마음을 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 seems like an easy, 굉장히 뭐 생각하기 쉽게 그렇게 될 것 같다. to use app. 그러니까 파이가 하는 유틸리티 같은 거를 자세히 보니까 크립토 월드를 암호화폐 세상을 앞에서 이끄는 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티모시 드래퍼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무슨 파이가 큰 사기다, 이런 거는 다 옛날 얘기거나 흘러간 얘기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가요. 핵심적인 얘기가, 이 사람 얘기에 재밌는 얘기 많더라고요. 제가 핵심적인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데 이걸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이해하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티모시 드래퍼 이제 회사 홈페이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기업가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돕는다. 그냥 기업가들이 아니라 정말 니콜라스 부부 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도 똑같아요. 교육 얘기를 하고요. 교육 얘기를 하고 정부 프로젝트 얘기하고요. 미디어 얘기하고요. 이런 거를 펀딩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정말 교육과 가버넌스,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 타워, 리더들의 컨트롤 타워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교육, 스타트업 히로, 자기가 이런 how to be,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런 스타트업 회사에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책을 썼나 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세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하면 내가 펀딩을 해줄게, 이런 거죠.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저도 되고 싶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 인터뷰를 자세히 보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거를 제가 이걸 한번, 이 비트코인 만드는 사람하고 그 니콜라스 부인하고 똑같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노동가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노동가치? 노동가치? 그, 저, 니콜라스 부부가 얘기할 때 이 노동가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채굴하는 거니까 사람이 채굴하는 것이고 어찌됐건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이제 보통 이런 돈이 돈을 버는 것이지 노동이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노동가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디 글에서 읽었는데 비트코인 숫자가 왜 2100만 개일까? 왜 2100만 개일까? 이거를 초창기에 이제 그걸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한 거라는데, 인구가 100억 명일 때를 생각했대요. 인구가 100억 명일 때 1인당 기아를 넘어설 수 있는 소득,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자기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걸 210불로 받다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막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나고 사람들 해고되고 뭐 직장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만든 거라는 거, 2008년도.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210불 정도면은 뭐 어떻게 뭐 햄버거를 먹든지 해서 이게 의식주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그때 기준으로 이제 아프리카나 다른 210불 뭐 1인당 210불이니까 한 가구당 한 가구가 네 가구면은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면 정말 생존 정도는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210불로 보고 앞으로 인구가 100억이 될 거로 봤다라는 거죠. 100억 명한테 210불씩 그대로 가게 되면 2.1조 달러. 지금 구글 저기 뭐냐, 애플 시가총액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2100만 개가 2조 1000억 달러가 되려면 비트코인을 10,000불을 받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가 10,000불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이 있고,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파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유동 물량이 5분의 1까지 줄어들게 되면, 5분의 1로 보통 이제 전체 발행량의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5만 불이겠죠. 근데 아직 2100만 개 되지도 않았죠. 한 1800만 개까지 됐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을 다 띄워놓고 봐도 지난번에 6만 불 갔던 거는 적정한 가격까지 갔었다. 거기서 금리가 꺾여서 더 못 올라갔던 것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암만 떨어져도 10,000불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비트코인 쓸모없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이런 근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옛날에 듣긴 들었고 어디서 읽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 글을 보게 되면 처음에 파이코인 백서에, 제가 비트코인 백서는 다 읽었는데 파이코인 백서는 사실 안 읽었거든요. 파이코인 백서의 일부분만 좀 봤는데, 이 사람은 파이코인 백서를 보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를 했고, 그 다음에 파이코인은 1억 명한테 1000억 개를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거 비트코인 백서에서, 파이코인 백서에서 이걸 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비트코인 2,100만 개하고 파이코인 1,000억 개 이미 이렇게 되는 건데 저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 반감기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낮추는 게 지금 사실 얘네들이 1,000억 개를 발행한다고 그랬지만 이미 한 200억에서 250억 개 정도는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물량이 나중에 1,000억 개가 다 발행됐을 때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는 거죠. 1,000억 개 중에서 350억 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데일리 거래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650억 개가 있는데 650억 개도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 투자자도 있고 뭐 묻어두는 사람도 있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총 발행 수량의 5분의 1 정도가 서큘레이션 되는 최대 근사치다. 그러면 200억 개요. 그러니까 지금 발행한 200억 개 갖고 얼마든지 메인넷의 모든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1,000억 개가 동시에 거래되지는 않으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이게 노동가치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파이코인 1,000억 개 1억 명 파티스펀트가 1억 명이 될 때까지 지금 이걸 한다 그러니까 1인당 노동가치를 1,000불로 본 거예요. 1인당 노동가치를 1,000불 정도로 보게 되면 한 1,000억 불이 되잖아요. 그죠? 1인당 노동가치를 1,000불 하고 1,000억 개 하고 10억이나 뭐 100억을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1억을 받잖아요. 1억 명일 때 1인당 노동가치 1,000불이죠. 근데 지금 1억 명 아니잖아요. 3,500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 3,500만 명 중에서도 지금 KYC 나중에 다 통과되고 막 이런 페이크 계정 빼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그것도 30%가 탈락이 되거나 50% 정도가 탈락이 되겠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30%나 50%는 상대방에 따라서 안 되는 게 많겠죠. 이 노동 가치를 여기는 1인당 1,000불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저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이잖아요. 작업 증명 방식이고 그래서 작업 증명 방식이라서 얘네들이 노동 가치를 계속 얘기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파이코인은 이게 스텔라 하비식 작업 증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노동 가치라는 말을 계속 써요. 니콜라스 부인이 이름이 자꾸 어려워서 제가 이름을 말을 못 하겠는데 아마도 여기는 1인당 노동 가치를 1,000불 정도로 보고 있으면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상품 뭐를 하고 큰 돈은 어차피 진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뭐 채권을 산다, 주식을 산다. 근데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이제 헬스 한 10억 명 정도라 그러니까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가 파이 생태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정도 3,500만 명 정도 지금 채굴한 200억 개, 300억 개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풀 캐파시티에 달하는 걸 모두 테스트할 수 있는 거죠. 뭐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냐. 그래서 결론은 뭐 아무튼 결론은 이 티모시 드레이퍼처럼 티모시 드레이퍼가 몰랐는데 야 이거 핸드폰으로 코인을 채굴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 그거 비트코인 갖고도 돼. 다른 코인 갖고도 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파이코인밖에 안 되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든가 미래세계라든가 이 가버넌스라든가 이런 거를 보게 될 때는 파이코인이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 세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라고 절한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의 네, NFT하고 헬스는 뭐 기술적인 얘기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준비해서 하고 금요일인데 즐거운 소식 전해드려야죠. 예, TGIF입니다.